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서울자치구청장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B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청장 이필영입니다. 올 한 해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 채우시는 그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취임 소감 여쭤본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안 갔어요. 빨리 안 가셨어요? 이제 임기 3년 차, 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 돌아서 가고 이제 계신 중인데 소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구청장으로서 우리 동대문 구정과 동대문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했을 때 보람 있는 일들이 참 많았고, 도시의 변화를 또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하기에 지난 2년 반은 참 많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성과들도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한 해 우리 동대문구가 도약할 수 있는 커다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구정이 이끌어가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정하신 것 같던데. 예. 우리가 이제 좋아요 동대문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앤시티라고 해서 정했는데, 나이스 동대문, 네. 좋아요 동대문, 그 다음에 우리가 나우 동대문, 우리가 그동안에 펴왔던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구정지표로서 그 교육 도시, 문화 도시, 동행 도시, 그리고 미래 변화의 도시를 넥스트 전략, 뉴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미래 도시로 한 발짝 더 가자. 그래서 그것을 넥스트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앤시티는 나이스, 나우, 뉴, 넥스트 해서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보다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포앤시티를 만들었습니다. 포앤시티는 곧 나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이스가 귀에 꽂히는데요. 그러니까 동대문 구민들이 다 좋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실 것 같아요. 지금 2년,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이제까지 진행해온 사업들 통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보시기에 잘한 것, 구민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잘해왔다고 좀 자부하고 계신지.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가장 컸던 것이 우리 도심 공간을 재편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립도서관 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민에게 좀 돌려주자 하는 생각으로 꽃을 심어서 이제 지식의 꽃밭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미제 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구민회관이라든지 물류터미널이라든지 또 삼천리 연탄 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거의 다 해결을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이 구체적 추진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큰 것이 이제 면목선 부분이 있는데, 면목선도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도 이제 예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에게 이제 좋은 그 교통시설로 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아주 좋은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컸던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좀 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이 아주 강합니다. 네네. 대부분 또 요새 전통시장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시장 그 혁신 전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게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종합시장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 많은 그 소비자들이 찾아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태리 토리노의 그 시장을 전통 시장을 한번 가봤고,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런 데 전통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그 방향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착실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또 상인들, 그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청량리역을 이 혁신구역으로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그 혁신구역 선도 사업지로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가 이제 2030년이면 이제 한 10개 노선 정도 더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 되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역할을 만들려고 하는 기반 시설 작업, 그것이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대문이 이제 변화와 혁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쉬운 건 별로 없는데. 그러세요? 예, 별로 없는데 하나 딱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그 서울의 그 탄소 중립 그 지정 도시로 이제 그 환경부에 그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이 그 전국에서 2개 도시 했는데 저희가 한 10몇 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 들어간 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 또 하지만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짜놓은 플랜을 가지고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그 도시 탄소 중립의 그 동대문만이 할 수 있는 그 탄소 중립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 또 아쉬운 부분 간단히 여쭤봤는데, 저희 앞으로는 이제 동대문구 지역의 이슈사항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과거 2년 전에 청장님하고 대담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때 앞으로 이제 구정을 이끌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도 말씀 주셨었고, 포부도 말씀해 주셨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진솔한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장면을 좀 소환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풀어가고 싶은데요. 준비 영상 보여주실까요?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동대문구에 그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청량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주변에 밥퍼 관련된 강경한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도 그건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이지 제가 강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약간 푸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모는데, 합당한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혐오 시설이 아니라 좀 괜찮은 시설로 해서 주민 좀 친화 공간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랬으면 밥퍼가 좋겠다. 그것이 주민들이 또 저에게 요구하는 사안이거든요. 네, 합당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밥퍼 문제 부분인데요. 이 소송이 행정소송, 지난해 12월에 동대문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달에 항소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툼의 소지가 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항소 통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그 부가처분의 적법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증명해 나가면은 충분히 20회에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요 쟁점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약간 좀 그 법이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긴 하네요. 어려운데. 근데 신뢰보호를 갖다가 이제 그 근거를 두신 게 이제 전임 청장님이 그 어떤 일반적 발언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그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6번의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 또 중축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저희가 고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라고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행정 그 문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다퉈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례 원칙 위반을 하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럼 그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건축 획정의 어떤 그 적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런 그 무허가 건축이 그 난립되고 1년에 저희들이
거의 이렇게 이 무허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그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 얼마 몇 건이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많겠죠. 동대문구에 되게 네. 많죠. 한 1000여 건 됩니다. 1000여 건이나 예, 되는군요. 거의 그 정도 이렇게 많은 그 이렇게 항공사진 찍고 그러면 뭐 그냥 부수기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의 비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위반됐을 때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진금을 이제 부과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떤 바포의 사익이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익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많은 부분들이 뭐 어떤 경우 100만 원, 어떤 경우 1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고 그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확한한 그 이행 명령을 어겼고 또 증축을 하지 말라는 걸 증축을 하고 했는데도 이것을 이게 바포의 전 사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공익적 관점에서 다루면 이게 법의 형평성 자체도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이 바포의 모든 역사를 한번 다시 스크린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법원이 얘기했던 신뢰보호 원칙에 진짜 위반이 됐는지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응 논리를 펴서 한번 바포하고 제대로 한번 다투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한번 좀 제대로 가려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 그 항소에 따른 결과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그 2년 전 그때 대담 영상을 또 소환할까 하는데요. 제가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과연 가능할까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실까요? 다음 질문 드릴 거는 문화 부분 쪽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당선 이후에 예. 대담할 때 나온 내용이기도 했어요. 예, 예.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 예. 그래서 흥인지문 되찾아오기라는 예.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때 당시에 100%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셨던 추진하고 거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저는 지성이면 감천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생각나시죠? 네, 납니다. 지성이면 감천 전략 예. 100% 해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참 어려운 숙제였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기에 동대문구가 종로구하고 같이 공동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거를 했거든요. 근데 문화재청이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종로구청에서도 저희가 동대문구 우리가 좀 저기 하자 했더니 그 구청장님과 그 의회 의원들이 이제 도시공동화로 인해서 종로구가 이제 인구가 자꾸 적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이 구세가 좀 축소되었죠. 네. 이제 근데 거기를 이제 띄워주면은 이제 숭인동을 이제 우리한테 다 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는 자기네들 구 저기로 했을 때 좀 곤란하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돼서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면 되겠지만은 이거 공연한 그 분란을 만드는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문화재청도 이 공동관리 사례 그거는 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또 편의주의다. 행정 편의주의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게 또 한 룰이 무너지면은 또 여러 가지가 또 행정에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 또 맞는 또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그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열심히 제가 뛰었거든요. 그걸 하려고 안 돼서 이 공약은 제가 좀 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약 그 심사위에서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할 수 없지 않냐. 노력을 하셨으니까. 예, 네. 공약 폐기하자. 그 대신 제가 이제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왕산로라고 있습니다. 그 제기동에서부터 그 청량리 시조사까지를 왕산로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빛의 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거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 청량리 쪽 부분에다가 그 동대문 상징물을 좀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동대문의 어떤 그 문화적 자부심, 정신적 이 교감을 할 수 있는 나는 동대문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멋지게 좀 만들어서 그 우리 동대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우리 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 되찾아오기 프로젝트는 뭐 노력을 하셨지만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예. 대신에 청량리 쪽에 새로운 상징물을 세우고 문화적인 상징을 갖게끔 또 다른 뭐 자긍심을 국민들이 느끼고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뭐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대문구가 지금 청량리를 중심으로 청량리를 키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면서 청량리의 스카이라인도 달라졌고, 그리고 GTX BC 노선 지나면서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결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부터 이 GTX 관련해서 변전소 설치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변전소 부지, 대체할 만한 부지를 찾거나 뭐 이제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저도 이제 그 항의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했고 주민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변전소 17m 앞에 그 아이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너무 가깝더라고요, 사실 그 저기하고. 근데 이제 국토부나 이제 그 어떤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의문이 가는 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문제가 없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태평양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그 넘쳐오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게 그 밑으로 몇십만, 한 15만 볼트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번질지는 모른다. 재난은 만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난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제가 국토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했더니 국토부도 그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가 잘 이런 걸 돌아보질 않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대체부지 찾는 용역을.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하자. 그랬더니 그 국토부하고 지금 이제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좀 약간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동대문구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한 300~400억이 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이 국가사업 진행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문제를 냈죠. 그 우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고 저 주민들에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국가도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동대문의 어떤 부당한 요구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뭐 감수하고 하겠지만은 국가도 그 설정 자체를 거기에 그렇게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했고 사전에 주민에게 묻는 그 절차 같은 것도 약간의 훈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누구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체부지를 지금 찾아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논란과 이슈거리들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특별히 동대문구에서 올해 힘을 주고 있는 사업 뭐가 있을까? BTV에만 알려주고 싶은 동대문구의 올해 히든카드 역점 사업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이제 중랑천을 주민에게 그 수상 스포츠 시설로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총 예산 한 250억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놨고 교육교 응급비 보조금도 1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교육 환경, 그다음에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학교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남 인강이라든지 또 그 유명 강사들을 갖다 학교에 초빙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또 교육센터를 이제 그 올 한 6월 정도 상반기 중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로 진학을 해주면은 그 대학 진학하는데 그 한 1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구민회 안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학교 환경 자체를 완전히 좀 그 4차 산업혁명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학생 친화적인 학생이 원하는 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올해 교육 문화 부분 동대문구에서 어떤 변화를 또 이끌어 가실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새 보면요, 청장님, 길을 지나다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야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던데 2026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빠르면은 뭐 지금 조기 대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현수막이 걸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지금 한 2년,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실 것 같은데 내년에 되면 이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위기감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기 행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이제 앞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선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주민의 평가가 어떻게 이게 평가가 이제 나오면은 그 행정의 어떤 궤도 수정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주민이 진정으로 또 원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런 것을 주민에게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많이 넓혀놓고 결국 여조건 해온 일에 정말 행복하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별로 부담될 건 없습니다. 어떤 동대문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구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정리해 볼게요.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필영 구청장은 우리 동대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구청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보니까 미래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도시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자꾸 그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진정으로 고민을 했던 친구로구나. 이렇게 기억돼주면은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청장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흘렀습니다. 오늘 대담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신년대담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꽃의 도시로 시작한 동대문구가 도시, 사람, 미래가 연결되는 녹색 미래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